자, 이제 시놉시스 제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의 구성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한 줄 정도로 요약하며 제목과 장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작품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잘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보다도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자료 수집은 현장감이 필요하고요. 시대적인 트렌드, 대중의 관심 등을 확인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는 부분에서 먼저 선택하고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되고, 사건에 집중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롯을 만들고 어떤 사건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대강의 줄거리를 먼저 쭉 만들어 보고요. 한 줄로 요약해 보고 제목을 만들어 봅니다. 장르를 정하기도 합니다. 장르는 프랑스 말이고요. 우리말로는 갈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시놉시스의 구성인데요. 구성은 프랑스어로 유형을 뜻합니다. 장르 그는 유형을 뜻하고요. 작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말로 쓰입니다. 웹툰의 장르로 스릴러, 공포, 스포츠, SF, 판타지, 순정, 로맨스, 액션, 드라마, 일상 개그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장르가 개그랑 코믹 장르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형의 그런 어, 드라마 이쪽이나 순정 이쪽이 좀 많이, 로맨스 쪽이 많이 지금 드라마화 되고 있는 부분이고, 스릴러 공포가 이제 매니아층을 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시대극이 대체 역사라고 해가지고 타임루프를 통해서 역사를 오가는,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판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놉시스 구성의 제목, 그 제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간결하고 분명하게 한 줄 정도로 요약하는 것이 좋고, 작품의 의도, 의미,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제목으로 정합니다. 너무 어려운 제목은 피하고 작품의 분위기나 장르에 부합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 의도, 기획 의도는 이제 작품을 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해당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다라는 것이고, 보통은 5줄 정도로 보여줍니다. 집필 의도는 왜 이 콘텐츠를 만들었는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등의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획 의도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를 보면 그 독자에게 작품의 독창성과 특징, 참신성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도록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너무 길게 쓰진 않지만 A4 용지 정도로 줄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놉시스의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스케치를 한다는 것은 등장인물을 스케치하는 거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주제를 지금부터 잘 만들어야겠죠. 자, 등장인물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주연과 조연의 그 외의 인물들의 연령, 성격, 말버릇, 과거, 신분, 지위, 인물들과의 관계성까지 다 나타내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만들려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도 참신해야 되는데,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그런 부분이 되겠죠. 플롯 위주의 이야기보다는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캐릭터를 만들 때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름, 국적, 나이, 성병 등이 이제 환경에 들어가고요. 성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취향 등의 인물 이력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 캐릭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캐릭터를 할 경우가 있고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정보로 토대로 캐릭터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최적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롤 모델 캐릭터가 필요하면, 하고 싶으면 자신의 롤 모델 캐릭터를 하면 되는데, 롤 모델 캐릭터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좀 더 치밀하고 차별화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는 두 가지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표면적 특성과 이면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표면적 특성은 캐릭터의 보이는 부분을 말하고요. 이름, 국적, 나이, 성별, 직업,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있고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캐릭터의 성숙, 타락, 성공, 좌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격이 부각되게 설정될 수 있죠. 그리고 웹툰의 전체적인 세계관에 어떠한 일들을 등장인물들이 하고 있는지를 직업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적 특성은 구독자는 캐릭터가 성장, 반전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이면적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입체적이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입체적인 인물이 이중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인물은 인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불안정하고 인간적인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더욱 공감대와 모성애를 유발하고 끌리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됩니다. 결국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캐릭터가 완성되고요. 공감대를 넘어서서 내가 이 캐릭터를 동경해야 되고 이 캐릭터를 동경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이면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이제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만들 때 독자들한테 어떻게 감정이입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작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평범한 유형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주변의 조연들을 통해서 그 특별한 유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유형은 공감대를 형성한 유형이고 그 주변의 조연들을 통해 특별한 유형이 된다는 것은 동경의 유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평범한 주인공이 특별한 주인공으로 바뀌어가면서 재미와 매력을 어필하게 된다면 독자는 주인공을 무의식 중에 응원하며 절정해가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재미가 없어지고 이야기가 어설퍼지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는 콘텐츠가 됩니다. 결국 주인공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재미 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감정이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됩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평범한 인물에서 특별한 인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주인공이 성장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독자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만화는 그림과 글이 혼합되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세계관과 작품의 기호 중에서도 그 독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는 공감을 통해서 공유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야기 에피소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다 보면 절정 부분 단계에서 동경과 격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자가 동경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줍니다. 동경은 작품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격려는 독자가 스스로 용기를 얻기도 하면서 주인공 캐릭터를 격려하면서 간접적으로 독자 스스로도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경, 격려가 이 캐릭터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관계도 설정입니다. 캐릭터의 모습과 성격을 넣어서 캐릭터 간의 그 관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보는 건데요.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만들다 보면 이야기 구조에서 생각하지 못한 갈등 구조 등도 만들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조력자와 경쟁자, 이 세 가지 형태의 구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인물의 갈등을 나타내는 기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캐릭터의 모습 중에서 이제 캐릭터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을 하려면 캐릭터를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캐릭터의 여정에는 등장인물과 캐릭터의 유형은 기존에 많이 언급되어진 점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캐릭터 등의 여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여정을 따라가는 단계마다 각각 다른 접근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남성 캐릭터는 강한 남성적인 여정을 선택하고 다수의 여성 캐릭터는 보다 여성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여정은 성적 특성에만 얽매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의 여정은 작가의 안내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캐릭터의 경우는 스스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 전반에 걸쳐 변화를 해야만 하는 과정이고요. 남성 캐릭터의 경우는 스스로 내적 변화에 저항하다가 중반부에 자각하고 이를 선택하느냐 거부하느냐로 끝이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의 여정은 작가로 하여금 구조에 관한 고민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면서 글의 구조와 방향을 고민하는 대신 흥미로운 등장인물을 창조해내거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캐릭터 여정이 작가의 안내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남녀 캐릭터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면요. 그 여정은 서로 차이가 나지만 성별에 따라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보다 사실적인 여성 캐릭터를 창출해내고 여성 작가들 또한 보다 현실적인 남자 캐릭터를 표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압박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일상의 두려움 등이 포함되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 주제, 힘, 지지, 세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모든 캐릭터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캐릭터의 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의 힘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캐릭터들이 직면하게 되는 모든 쟁점인데요. 그 모든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성과 남성 모두 자각을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권력에 대한 남녀 캐릭터의 다른 시각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각은 캐릭터가 자신을 내려놓은 과정의 한 형태인데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권력과 지배력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여성은 권력과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작가는 자각의 단계를 이야기에 첨가시킴으로써 글은 단순한 형식적인 줄거리보다 신화적인 여정의 이야기로 끌어올려집니다. 우주의 마법사의 도로시라든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목표인 남성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캐릭터의 힘의 차이를 부각해 주는 거죠. 캐릭터에게 지지의 차이란 남자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길을 나설 때 일반적으로 주변의 무리들과 사이로부터 진심 어린 지지와 옹호를 받는데 이거는 조력자 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자는 그 자신의 공동체를 벗어나 길을 나서려고 할 때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강한 사회의 압박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여성 캐릭터의 낮은 자존감으로 묘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여정은 인생에서 뭔가 더 나은 것을 목표로 떠나는 것이고 꿈을 이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에 대한 지각이란 무엇인가? 여성들에게 위험한 세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렇지 못한 일로 나누어 기획하게 되겠고, 여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 있고요. 일, 아이, 결혼 등의 그 신화에 직면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들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세상, 과업 달성이라든지 부양, 그 보호의 의무에 직면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의 여정을 떠나면서 여성 캐릭터를 분석해 본다면 9단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고 배신과 현실, 그리고 자각을 통해서 여정을 위한 준비가 되고 하강을 통해서 심판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폭풍의 눈을 통해서 위기를 맞고요.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지지, 부활, 그 다음에 진실의 순간, 이게 이제 부활이고요. 완벽한 세상으로의 귀환. 이제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가 이런 형태의 여성 캐릭터의 9단계 여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단계의 여정을 갖고 있는 남성 캐릭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계. 완벽한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고 친구와 적, 그 다음에 소명을 갖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작은 선물을 받고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 것이고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지각 혹은 저항을 통해서 그 승리 혹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의 한 예제로서는 모비딕의 그 아합 선장을 볼 수 있겠죠.
담대함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캐릭터의 여정까지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캐릭터의 주제를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